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뉴스 오번가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과 또 놀라움과 그리고 지난날의 시간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40년, 50년, 100년이 됐을 때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사건과 이 시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한번 우리 부모 세대 입장에서 현재 기성세대 입장에서 분명히 한 번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럴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지금 모습이 빠르게 안정이 돼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입지 조건, 앞으로 또 우리가 정책을 준비해오는 일들이 모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판단과 올바른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우리 관점들,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100일 잔치를 가고 또 돌잔치를 가고 또 결혼식 하기 전에 커플링이라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가지면서 그 증표로서 또 보답으로서 선물로서 금반지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래전이라고 해도 사실 뭐 수년 전만 해도 금반지 한 돈이 몇 그램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많지 않죠? 3.75g입니다. 이 금 한 돈 사는 데 있어서 뭐 1, 20만 원이면 됐었는데 지금은 금 한 돈에 45만 원 넘어서 이제 54만 원까지 갑니다. 앞으로 10%는 더 오를 거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부터 짚어보죠. 금값이 연일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곧 있으면 이제 취임식을 가지면 이제 대통령이 되죠. 도널드 트럼프 정책에 불확실성이 있고, 이 신흥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인 금 투자로 드러나고 또 이것을 확보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을 좋아하는 나라는 거의 대다수죠. 특히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가요? 중국입니다. 또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가요? 일본이죠.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죠. 금은 우리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도 곽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골드바 해서 코스트코 같은 데서 한 번씩 내놓으면 아주 불티나게 팔리면서 솔드아웃이 되기도 합니다. 골드바. 사실은 골드바보다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증서라는 걸로 가지고 있죠. 여기에 한국에서는 고환율, 지금 1470원대입니다. 탄핵 사태, 이 전국 불안까지 겹치면서 금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고 한돈이 우리가 살 때 기준으로서 54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연내에 트라이온스는 또 온스당으로 계산은 이제 해외에서는 하죠. 미국에서는 그 온스당, 트라이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돈당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4만 원에서 60만 원. 60만 원에 사는 한 돈, 육박하는 금액이죠.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집에 금 좀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금을 요새 팔아야 되나, 그냥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자산인 금을 맨날 집에만 놓아두기는 불안하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요즘엔 도둑이 전부 기계로 합니다. 띠디디디디디디 하면서 떼떼떼떼떼떼 소리가 나면 금이 있는 데죠. 요즘에는 도둑들도 첨단을 달리기 때문입니다. 4일 뉴욕의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3일에 트라이온스당 31.1g입니다. 트라이온스는 2,720달러까지 올랐었는데, 그리고 11월 29일 2024년도 한 3개월 전이죠. 2,669달러까지 올랐었는데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은 3,000달러가 넘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 및 취임을 앞둔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금을 확보하기를 원해서 자꾸 사들이죠.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금값이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무역 장벽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역에 관해서 관세를 따로 걷는 관세 정부 정책의 이 기관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사태, 그렇죠? 이스라엘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이 전쟁의 위험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인 금값의 매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는 금년에 2025년에 금값이 10% 중반대의 상승세를 계속 보일 것이다 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네요. 이러한 가운데 금은 위험 회피 자산, 그것으로 가장 좋은 자산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P 모르건과 골드만삭스, 시티들은 올해의 금 시장의 전망을 내놓으면서 금값 목표의 가격을 온스당 $3,000로 제시한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 한 돈을 사는 금액이 60만 원에 달할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팔래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이 세계 군사력으로서 5위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5위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북한은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K방산 그래가지고요, 뭐 전차, 그리고 뭐 천무, 그리고 전투기 KF-21, 뭐 이제 별거 별거 다 수출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거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죠. 탄띠, 총알, 총, 군복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5위나 되는 것은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것도 가장 큰 이유죠. 한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작년과 똑같이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금하신 대로 34위입니다. 차이가 좀 많죠. 그래도 북한은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2단계 올랐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조사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 세계 145개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해서 공개한 보고서가 있는데, 2025년에 한국은 군사력 평가 지수에서 0.1656인데요. 이것은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강력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5위를 차지했고, GFP,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곳에서의 군사력 평가 지수는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군인들의 숫자, 육군이 어떻게 되느냐, 해군이 어떻게 되느냐, 공군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인 국방 예산 등을 종합한 점수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배제가 되는 것은 핵무기 등 비대칭 전략, 북한은 있는데 우리는 없죠. 이러한 전략은 평가 대상이 아니고 전투기, 전차 등 주요 무기의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전에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핵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한국이 핵을 갖는다면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예전에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었던 원자폭탄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만큼 기술력도 되고 그만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현재 한 100기 정도 가까이 만들려고 한다. 핵을.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거 한 3, 4, 5년이면 안팎으로 다 따라잡고도 넘어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가질 수 있고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비핵 보유에 대한 확산, 뭐 이런 계약 조건들 다 파기를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고, 기존의 역대 대통령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왔었던 부분이죠. 막상 저지르지만 못했었죠. 한국은 2011년 군사력이 7위였습니다.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을 했었고요. 몇 년 전부터. 2020년에는 6위였고요. 작년에 5위에 올라섰던 겁니다. 반면에 군사력 평가 지수는 북한에서는 34위, 0.6016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뛰어 올랐는데 2019년에는 18위였습니다.
북한이 18위였는데 오히려 더 뒤로 밀린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0.0744 당연히 1위고요. 그 다음이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이 중국, 인도도 수입하는 무기도 많습니다만 역시 인구가 많죠. 그리고 인도도 중국 쪽이나 이제 밑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몽고, 러시아 다 겹치고 있죠. 그래서 군사력 증강을 많이 하죠. 그리고 6위에서 8위, 한국 다음으로는 영국, 프랑스, 일본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강력한 나라로 또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신흥 국가이긴 한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런 국가 순위 같은 건 굉장히 올라가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정치의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100위 밖에 아닌가라고 생각을 또 추측을 해보실 분들도 많다라고 저는 짐작을 해보건데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도 좀 군사력 순위만큼이나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수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트럼프한테 꼭 잘 보이기보다는 관계 정립에 대해서 중국과 또 북한과 또 미국과 일본이라는 나라의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세일즈 외교가 필요한 때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개인적으로 늘 서희 담판이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기 한번 들지 않고 가서 입으로만 떠들고 외교를 우리 쪽에 유리하게 끌어낸다. 그러면 이런 우리 대한민국 현재 분위기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적인 문제, 또 앞으로의 나라마다의 관계성의 문제, 그리고 북한에서의 핵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외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교 능력에서는 분명히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표 리더가 부재가 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오죽했으면 역대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두 번째로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그냥 다이렉트로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가. 며칠 안 남은 트럼프 취임식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 많은 나라들이 현재 트럼프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관계 정립에 있어서 내 이름 찍어 놓는 거죠. 예. 내가 홍길동이 당신한테 기부 좀 했습니다. 야, 이번에 내 취임식에 누가 왔어? 한번 명단 좀 쭉 해봐. 우리가 이 경조사를 가더라도 박명록이나 우리가 그 경조사에 도착한 장소에 보면 서명을 해놓죠. 이름을. 예, 봉투에도 해놓지만 서명을 해놓습니다. 왜? 누가 왔는지 알려놓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죠. 눈도장 찍는 건데 오죽이나 지금 대통령의 문제와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상황에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현대자동차가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1위부터 3위에 갑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존의 CEO, 또 테슬라의 CEO, 메타의 CEO, 이런 사람들도 100만 달러씩 이상을 했죠. 현대자동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당선 취임식에 100만 달러, 한화로는 현재 환율로서 14억 7천만 원입니다. 기부를 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자동차가 트럼프 측의 관계자들과 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왔고 한국의 현대자동차 쪽이 아니라 미국의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이제 공을 들인다는 소리죠. 오는 20일에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서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해서 기부금까지 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만 했을까요? 아니죠. 예.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미국 회사입니다. 포드, 미국 회사죠. 도요타, 일본 회사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취임식 기부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20%의 관세를, 그것도 이제 보편적인 관세죠,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난리죠 지금. 특히 멕시코에서는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는 공장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위협까지 취하고 있어서 두 나라의 정상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제조 시설을 두고 있거나 부품을 수입하는 자동차 기업들의 공급망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통상 전문가들이 현대차가 미국 내에서는 생산을 한 차량에서 해외에 수입이 되고 있는 부품을 쓰면 그 부품에도 관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 내에 자동차를 이제 쓰다가 보면 부품을 갈아야 되죠. 와이퍼도 갈아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오른다는 거죠. 왜? 관세가 매겨져서. 현대차는 트럼프 첫 재임 기간에 2017년부터 미국 내에 투자를 크게 늘렸죠. 어디다 늘렸습니까? 알라바마, 조지아 알라바마 쪽입니다. 우리 관련 기업들이 100개도 넘게 있죠, 거기. 2022년에는 조지아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을 착공해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현대차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직접 회동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고 있네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다 여러분들이 점심에 가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평균 9,000원에서 12,000원 사이의 음식들입니다. 옛날에 뭐 5, 6,000원이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따블이 됐죠. 그래도 저렴하다고 하면서 먹습니다. 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이게 중국 걸까요? 한국 걸까요? 이 무슨 진행자는 숭따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북동부 지방의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서경덕 교수님,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태국 방콕의 대형 쇼핑몰의 한 프랜차이저 식당에서 한식의 메뉴를 중국 동쪽에서 북쪽 지방에 있는 음식이라고 소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최근에 태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제보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 환장을 노르시죠.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식당은 이름이 원뱅콕입니다. 원뱅콕.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만 원뱅콕에서 영업 중인 앤트케이브로서 그냥 직역을 하면 개미들의 동굴 뭐 이런 소리네요. 그죠? 왜 이름을 음식점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다수 체인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을 담은 메뉴판 표지에 중국 동북지방 음식이라는 설명과 함께 하단에는 김치 담그는 그림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미칠 노릇이네요. 그렇죠? 김치 관련 메뉴는 중국의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고 한복을 입고 있는 여성이 떡볶이를 팔고 있는 모습 등도 가게 인테리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 교수는 돌솥 비빔밥을 대표 메뉴로 매장 수가 1000개를 돌파한 중국의 프랜차이저 미추는 매장 안에 조선족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홍보를 해서 논란이 됐다라며 한국인이 세계 곳곳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 음식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꼬집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늘 드린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중국이란 나라와의 역사적인 관계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몽고, 고려 시대 때, 또 삼국시대 때, 조선시대 때 뭐 할 것 없이 중국과의 관계성은 계속 있었죠.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교류도 서로 있습니다. 교류라고 할 게 없죠. 어떻게 보면 몽고 풍습이 고려에서 유행을 했었고 고려의 풍습이 몽고에 가서 유행을 하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가 믹스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네. 자기네들의 중화 사상으로 인해서 빨간 색깔 좋아하고 전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나라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요새 K-푸드, K-뷰티, K-드라마, K-방산, K자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없겠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있지 않고서는 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무시하나? 니네들이 우리가 순두부하고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 우리 거라고 해서 까불라면 까불어봐. 니네가 인구 숫자가 많은지 우리가 많은지 국제적으로 언론사를 휘어잡아서 돈 대고서 그 언론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게재할 수 있는 돈을 광고를 내는 게 니네가 더 많이 할 수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나? 한번 따져볼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한편으로는 지네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 잘난 만큼
또 대국이라고 생각하면 대국의 위신을 가지고 있을 만큼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는 역사적인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순간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짜증이 나시죠? 자, 오늘 영상 간단하게 여러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또 시간이 소중하면서 헛되지 않은 그런 시간으로 남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5번가였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